네, 거꾸로 동아시아사 그 24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동아시아에 유럽이 진출하는 상황과 유럽의 진출과 교역망의 확대라는 제목으로 유럽 상인들이 동아시아 교역망에 들어와서 동아시아 교역망이 세계로까지 확대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국제 교역망과 문물 교류 사례를 지도에 표시하는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수업 시간에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문물 교류 과정에서 이름을 남긴 동아시아인, 국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외국에 나가서 이름을 날린 사람도 있을 테고 남긴 이도 있을 테고 외국 출신으로 우리나라와 동아시아 각국에 이름을 남긴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역사 속 동아시아인 홍보자료 제작, 이것도 수업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항로 개척 이후에 유럽 상인들이 동남아시아에 본격적으로 몰려듭니다. 동남아시아가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요 향료, 육두구라든가 정향, 이것의 원산지 아니겠습니까? 주요 생산지죠. 그래서 동아시아와 인도, 유럽을 잇는 무역의 중심지이니까 동남아시아로 몰려드는 거죠. 특히 유럽 상인들의 선두는 포르투갈인들이었습니다. 포르투갈 상인들은 말라카를 점령을 하고, 말라카 이거 뭐 지도에 나중에 좀 표시를 해보긴 할 텐데, 동남아시아에 보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있잖아요. 베트남 쪽으로 연결되고 수마트라 섬이 있고, 여기 이 물라카 해협이 굉장히 중요한 곳 아니겠습니까? 여기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베트남의 호이안, 베트남 중부의 호이안, 그리고 꽝저우, 마카오를 거쳐서 이제 일본의 나가사키로 가는 거죠. 일본의 호이안과 마카오를 경유해서 일본의 나가사키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누가? 포르투갈인들이. 이들은 일본의 조총과 화약 등을 수출하고 그 다음에 명나라의 그 생사와 비단도 일본에 수출합니다. 일본에다는 그러니까 자신들의 생산품인 조총과 화약, 그리고 명나라에서 사온 생사와 비단을 중개무역으로 판다는 거죠. 그리고 일본에서 이제 그 대가로 받은 그 은을 가지고 명나라의 비단과 도자기를 사서 유럽에 수출하는 겁니다. 포르투갈의 뒤를 이어서 이 동아시아 지역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에스파냐, 스페인 사람들이죠. 에스파냐, 스페인, 에스파냐 상인들입니다. 이들은 이제 그 루손 섬에, 필리핀 루손 섬에 기지를 건설하죠. 그래서 마닐라가 이제 새롭게 무역의 중심지로 이제 급부상하게 됩니다. 갈레온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다. 갈레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갈레온선, 대형 선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대포까지 다 있으니까 약탈적 무역을 할 수도 있겠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큰 바다를 항해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멕시코의 아카풀코 항에서 가져온 은을 필리핀에 모여든 중국 상품과 교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평양을 왔다 갔다 하는 무역을 갈레온 무역이라고 합니다. 그 무역의 중심지로 필리핀의 마닐라가 급부상된다. 멕시코에서 가져온 은으로 명나라의 그 필리핀에 모여 있었던 명나라의 산물들, 비단, 도자기, 면직문 등을 사서 유럽에 수출한다. 그 뒤에 이제 16세기 말이 되면 네덜란드 상인들이 이제 들어옵니다. 뭐 그전에도 이제 참여하고 있었지만 이들이 이제 그 말루크 제도 이건 지도에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인도네시아의 그 향료의 원산지겠죠. 원산지인 이 말루크 제도를 점령하게 됩니다. 지배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예 이제 일본 나가사키, 일본 사람들이 대외 무역 항으로서 열어졌던 데지마라고 하는 곳에 머물면서 일본과의 무역을 데지마에 머물며 일본과의 교역을 주도하고, 그리고 타이완, 대만, 타이완의 식민지를 건설합니다. 그래서 쌀과
설탕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거죠. 이들이 이렇게 타이완의 식민지를 가지고 식민지를 건설했으나 나중에 그 명나라가 무너지고 나서 그 정성공 세력이 이 타이완으로 들어와서 반청 복명 운동, 청나라에 반대하고 명나라를 다시 세우려고 하는 운동을 하게 되면서 이제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때까지 타이완을 해서 식민지를 만들고 쌀과 설탕 등을 생산해 판매했다. 그리고 이제 동남아시아 섬 대부분을 장악하게 되죠.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그 2차 세계대전 끝날 때까지 네덜란드의 식민지였던 이유가 바로 여기서 유래를 하는 거죠. 계속 보겠습니다. 청나라의 공행무역과 영국의 진출. 청나라는 원래 그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그 반청 복명 운동 세력의 근거지였던 타이완, 대만을 완전히 대만에 있는 정치 세력을 완전히 점령하기 전까지는 완전히 장악하기 물리치기 전까지는 불안했던 거죠. 그래서 바닷가 쪽의 사람들을 바닷가와 경계에 있는 사람들을 내륙으로 이사시키는 천계령이라는 것을 단행을 하죠. 경계에 있는 사람들을 옮길천 이사시키는 명령 천계령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만을 완전히 영향력 하에 두고 정성공의 그 후손 정치 세력 그 정성공의 그 아들 정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타이완을 해서 한 20여 년간 정하고 있었거든요. 이들을 완전히 축출하고 나서 복속시키고 나서 이제 청계령을 해제합니다. 그래 되면서 이제 무역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무역을 아무 데서나 하는 건 아니고 광저우에서만 무역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 겁니다. 외국 상인들이 거기에 설치한 게 공적으로 무역하는 행, 그래서 공행이라고 합니다. 이 공행을 설치해서 이곳에서 유럽 상인들이 교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습니다. 이게 공행 무역이고요. 좀 뒤늦게 이제 동아시아 무역에 뛰어든 나라가 바로 영국입니다. 영국은 다른 나라들보다 늦게 17세기에 들어서서 동아시아 교역망에 동참했지만 국력이 빠르게 성장했기 때문에 18세기 중엽 동아시아의 무역을 주도하게 됩니다. 청나라의 면직물과 비단, 차를 사가고 그 다음에 인도산 목화와 은을 수출하는 거죠. 근데 영국에서 이제 요 홍차를 마시는 문화, 티 문화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이 차의 수요가 급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나라에서 사가는 차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그 대가로 지급하는 은의 규모가 커지겠죠. 자기들의 무역 적자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이에 영국은 18세기 말부터 인도에서 아편을 생산해서 청나라에 밀수출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청의 은이 대규모로 영국으로 유출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도의 자신들의 식민지인 인도의 다양한 면직물, 모직물들을 판매하고 그리고 이제 그 여기서 인도에서 생산한 은을 아편을 청나라로 밀수출하고 청에서 이제 은이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이러한 구도가 되는 거죠. 삼각 무역이라고 하죠. 유럽인들의 동아시아 진출로 이 동아시아 교역망이 어찌됐든 세계로 연결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럽과 명나라, 청나라, 명청, 중국, 그리고 일본의 상인들이 그 말라카 해협, 몰라카, 그 다음에 필리핀의 마닐라, 일본의 나가사키 등에서 활발하게 교역하는 거죠. 이들의 활동을 통해서 명나라와 청나라의 그런 물산, 생사, 비단, 차, 도자기, 그리고 이제 일본의 아리타 도자기. 일본의 도자기 하니까 또 가슴이 아프죠.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에서 잡아갔던 도자기 기술자들, 도공들. 이 사람들이 이제 일본에서 도자기 문화를 꽃피우지 않습니까? 일본의 도자기와 은. 이와미 은광에서 엄청나게 은이 많이 나왔다는 건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인도의 목화와 면포, 아메리카의 은, 이 등이 이제 전 세계로 유통이 되는 거죠.
한편 명나라, 청나라, 일본의 그 도자기가 이제 유럽에 엄청나게 수출이 되면서 유럽에서는 이제 뭐 도자기 기술도 발전하게 되고요. 뭐 그런 지금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음, 아메리카의 은이 아시아로 들어오게 되고 동아시아의 교역망이 세계와 연결된다. 아메리카가 원산지인 감자, 고구마, 옥수수 등이 동아시아에 전래가 되고요. 명나라, 청나라, 일본의 도자기가 유럽에 수출되면서 유럽에서는 도자기 복제 기술,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죠? 많이 발전하게 됐다. 그 다음에 그 예수의 선교사들이 서양의 과학 기술을 가지고 이제 원래는 선교 목적으로 와서 천문, 역법, 지리학, 뭐 대포 제조술 이렇게 서양의 과학 기술을 소개해 주죠. 아마 제일 반겼던 건 이거 아닐까요? 대포 제조 기술. 그래서 이들이 전해준 그 홍익포, 이게 이제 명나라 입장에서는 뭐 후금 여진족하고 싸울 때, 만족과 싸울 때 많이 써먹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임진왜란때도 홍익포 가지고 들어와서 뭐 싸우기도 했었고요. 대포 제작 기술, 천문, 역법, 지리학 이런 서양에 발달된 과학 기술이 소개되고요. 마테오 리치가 그렸던 그 선교사 마테오 리치가 그렸던 곤여 만국 전도 세계 지도죠. 그래서 이건 우리나라나 일본에서도 이 복사본을 많이 만들어서 전 세계를 이해하는데 큰 좀 도움이 됐던 게 곤여 만국 전도. 그리고 이제 아담 샬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도 이제 천문 역법에 굉장히 발달된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지식이 있었고 그래서 나중에 청나라의 역법 개정을 주도하기도 하죠. 달력 만드는 기술 아담 샬. 이 아담 샬은 당시 청나라의 인질로 끌려갔던 우리나라의 소현세자 인조의 아들이죠. 소현세자가 베이징에 갔을 때 이 사람과 교류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또 이 선교사들의 보고에 의해서 동아시아에 대한 지식이 역으로 유럽에도 전해지죠. 그래서 유럽의 계몽사상가들은 그 유학과 중국의 정치 체제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12분.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